여러분은 가족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정성스레 챙겨주는 약 한 알,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억 재산을 가진 한 노인이 겪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그를 죽이려 한 사람은 낯선 사람도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8개월 전 결혼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약 드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살이, 완벽한 효부에 가면 아래 감춰진 욕망, 그리고 노인은 우연히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 그리고 재산을 둘러싼 치밀한 살인 계획.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를 믿고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함정을 파시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오늘의 감동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72 노인의 처절한 생존기.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건설업에 몸담으며 악착같이 살아온 덕분에 건물 6채와 예금을 합쳐 약 200억 정도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건물 임대료로 넉넉히 생활하며 아들 지훈이가 찾아오면 같이 얼굴 보며 대화하고 식사하는 게 유일한 낙이죠. 지훈이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 전 첫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전처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 충격에 2년 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참 가슴 아팠죠. 그러다 8개월 전 지훈이가 수연이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수연이는 35, 지훈이보다 3살 어렸습니다. 미모도 미모지만 태도가 참 단정했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연입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에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훈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구나. 수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행복합니다. 지훈 씨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빠르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이번엔 확신이 들어요. 수연이는 달라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후 8개월. 수연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와서 식사를 차려주고 제 건강까지 챙겨줬습니다. 수연아, 내가 직접 안 와도 되는데 음식 배달시켜 먹어도 돼.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아버님 입맛도 까다로우신데 배달 음식이 어디 맞으세요? 허허, 고맙다. 지훈이가 복 받았어. 아버지, 그러니까 제 선택이 옳았죠? 수연이 정말 착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 정말 효부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서 찾아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유독 제 약을 챙기는데 집착했어요. 아버님, 심장약 드셨어요? 요즘 날씨 추워지니까 꼭 드셔야 해요. 아, 깜빡했네. 고맙다. 제가 약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 게 어떤 약인지 헷갈리시죠? 그렇게 수연이는 제 약장을 정리해 주겠다며 모든 약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하필 약일까? 그냥 노파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올 예정이었죠. 근처 상가 건물 임대인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따님 아니고 며느님 되시는 분 수연 씨 맞죠? 응? 맞는데 왜? 아니, 이걸 말씀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요. 방금 제 식당에 오셨거든요. 그래, 지훈이랑? 아니요. 다른 남자분이랑요. 그것도 좀 이상한 대화를 나누시던데. 무슨 이상한 대화? 회장님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약이랑 시간 이런 단어들이. 정확히 뭐라고 했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들었는데 이번엔 조금만 더 넣으면 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이라 자연사로 보일 거야 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박 사장은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예.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제 식당에서 이상한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CCTV도 있고요. 파일 보내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분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심장이 안 좋대. 약도 3가지나 먹고. 그럼 더 쉽겠네. 약 조절하면 되잖아. 응. 그래서 이번 주부터 조금씩 바꿀 거야. 자연사처럼 보이게. 그럼 재산은 다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 바보. 내가 어떻게 하든 모를 거야. 유언장만 바꾸게 하면 돼. 유언장? 어떻게? 노인네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수연아, 넌 진짜 착하다 그러면서. 웃기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다른 사람 얘기일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연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집에 왔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오늘은 갈비찜 해드릴게요. 아, 그래.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했고 제 약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약 새로 바꿨어요. 약사님이 이게 더 좋대요. 꼭 드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챙겨준 약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녹음 파일이 맴돌았어요. 자연사처럼 보이게. 유언장만 바꾸게 하면 돼. 도저히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로 며느리를 의심한다? 아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게 뻔했죠. 아니, 어쩌면 저를 의심할지도 몰랐습니다. 노망이 났나? 하고요.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죽이려 한다면 반드시 꼬리를 밟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에 CCTV 몇 대 설치할 수 있나요? 아, 숨겨서요. 보이면 안 됩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냥 도둑 때문에 불안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기술자가 와서 거실, 제 방, 부엌에 초소형 카메라 3대를 설치했습니다. 액자 속, 시계 속, 화분 속에요. 누가 봐도 모를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바꿔준 약. 저는 그걸 몰래 약국에 가져갔습니다. 아는 약사님께 부탁했죠. 김 약사님, 이 약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먹던 약이랑 성분이 같은지요. 김 약사 회장님, 이거 심장약 맞긴 한데 용량이 이상합니다. 용량이요? 예.
회장님, 처방전엔 하루 50mg인데 이건 200mg입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수연이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3일 후 수연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지훈이는 회사에 있다고 했죠.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제가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아, 그래. 고맙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요. 수연이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약은 잘 드세요? 제가 바꿔드린 거요.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그 약이 훨씬 효과 좋거든요. 앞으로도 꼭 드세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가 제 약장을 열고 약을 또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다른 약봉지를 꺼내서 원래 약과 바꾸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박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연이를 감시해 달라고요. 박 사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또 왔습니다. 그 남자랑 같이요. 아버지 어디서 만났어? 제 식당 뒤쪽 룸에서요. 이번엔 녹음뿐만 아니라 몰래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여자의 얼굴이었죠. 박 사장이 보내온 두 번째 녹음 파일.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주면 끝날 거야. 약 먹은 지 2주 됐으니까. 그럼 재산은 어떻게 돼? 아들이 다 상속받잖아. 걱정 마. 유 원장 얘기 꺼냈더니 완전 좋아하더라. 수연아, 내가 효자야 이러면서 내일 변호사 데려가서 유 원장 바꾸게 할 거야. 남자 정말? 그럼 넌 얼마나 받아? 최소 절반. 아니, 전부 받을 수도 있어. 지훈이 그 바보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연이의 목표는 단순히 저를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제 재산 전부를 차지하고 아들마저 조종하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좋은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려고요. 변호사? 예. 요즘 유 원장 미리 작성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버님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지훈이랑 다툴 일 없게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사실 나도 요즘 그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요? 그럼 내일 변호사님이랑 약속 잡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진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20년간 거래하던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님께요.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약 분석 결과까지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들, 지훈이를 생각하면. 하지만 회장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직접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수연이가 데려오는 가짜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 김 변호사님이 몰래 동석하는 거죠.
그리고 녹음과 녹화를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요. 김 변호사님, 제 아들. 지훈이는 이 사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회장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두려움 대신 분노와 결심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아니, 수연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수연이는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버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박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변호사? 거짓말쟁이가.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거실 소파에 3명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액자 속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옆방에 김 변호사님이 숨어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걸요. 회장님, 요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죠. 저는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 재산은 당연히 아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가짜 변호사가 수연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며느님께서 회장님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모시는데 조금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수연이가 겸손한 척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수연이 참 고생이 많지. 솔직히 지훈이보다 수연이가 더 나를 잘 챙겨주거든. 수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내 재산의 절반은 수연이한테 주려고 해.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재빨리 감췄어요. 아버님, 그건 너무 과하세요. 지훈이가 뭐라고 할지. 괜찮아. 지훈이한테도 내가 잘 말할게. 가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그럼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김 변호사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녹음기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가짜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죠. 저는 이분의 법률 고문 김태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호사가 아니죠? 뭔 소리.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확인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기범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님. 이게 무슨...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수연 씨, 이제 그만 연기하시죠.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켜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제 약장을 뒤지고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었죠. 이건...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유언장만 바꾸게 하면 돼. 그 충격적인 대화들이요.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수연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김 변호사는 담담하게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건 약국 분석 보고서입니다. 당신이 바꾼 약은 회장님 처방보다 4배 높은 용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치사량입니다. 가짜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서세요. 김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수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답하시오. 왜 날 죽이려 했습니까? 수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저 빚이 너무 많아서. 빚? 6억이 있었어요. 도박 빚이요. 안 갚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 했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저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수연이 가짜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채권자예요. 돈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짜 변호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더 말할수록 불리해질 겁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연락했던 겁니다. 지훈이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왜 경찰이? 수연아, 너 왜 울고 있어? 수연이 지훈을 보자 매달렸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앉아라. 아버지,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무슨, 내 아내가 날 죽이려 했다. 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약 분석 결과까지요. 지훈은 말없이 태블릿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팍! 지훈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수연을 때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머리를 쥐어뜯은 겁니다. 아, 지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저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하지. 말 못했어. 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실망?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알아. 지훈이 주저앉았습니다. 울먹이면서 말했죠. 나 또 속았어. 또.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상처가 떠오른 모양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김 변호사가 문을 열었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김수연 씨, 그리고 이강민 씨, 살인 미수 및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 수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수연이 끌려가기 직전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눈물만 흘렸죠. 그렇게 수연과 그 남자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거실엔 저와 지훈,
그리고 김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아셨어요? 2주 전부터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걱정했다. 지훈이 다시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넌 잘못이 없어. 수연이 체포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검찰 조사, 언론 보도, 그리고 지훈이의 고통. 아들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쉬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제가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전 왜 이렇게 바보일까요? 2번이나 속았어요. 지훈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죄가 될 순 없는데. 지훈에겐 그게 상처가 되어버렸죠.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지방법원 302호 법정. 저와 지훈, 그리고 김 변호사가 함께 갔습니다. 법정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방청객들. 이 사건이 꽤 화제가 됐거든요. 피고인 입장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 앉으며 우리를 봤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수연은 피해자 박종수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심장약을 치사량으로 바꿔치기했습니다. 또한 공모자 이강민과 함께 유언장 위조를 시도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도박빈 6억 원을 갚기 위함이었으며 피해자는 며느리를 신뢰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약을 복용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3자의 제보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는 무사했으나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수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재판장이 다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지훈 씨를. 아버님도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럼 왜 변했습니까? 빚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있었던 도박 빚이 점점 불어났어요. 채권자들이 협박했고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했다?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돈만 좀 빌릴까 했는데 이강민이, 그 사람이 자꾸. 재판장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약을 바꾼 건 당신입니다.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훈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훈이 목이 메었습니다. 전 아내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지훈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수연이는 상냥했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고 저는 진짜 이번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까?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시기 전까진 아무것도. 만약 피해자가 약을 먹었다면 증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아내를 믿으면서.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훈이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빚이 있다면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왜 하필 우리 아버지를. 수연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시켰죠. 다음은 공모자 이강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강민이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채권자입니다.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수연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고. 거짓말.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협박했잖아. 늙은이 하나 정리하면 되지 않냐고 말한 게 당신이었어. 이강민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건. 재판장이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두 분 모두 범행에 가담한 건 명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박종수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아니, 수연 씨를 믿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니까요. 지훈이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더군요. 제 재산을 노린 거였고 심지어 절 죽이려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72입니다.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살해당할 뻔했다는 게 참 허무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가슴 아픈 건 제 아들입니다. 지훈이는 또다시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이번엔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죠.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재판장님, 저는 엄벌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우리 사회의 경종이 됐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주문. 피고인 김수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강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랄했으며 피해자는 가족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그 의도와 수법이 매우 중대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이요.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수연을 끌고 나갔고 그녀는 끝까지 울부짖었죠.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끝까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지훈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살아야지. 우리 둘이서. 판결이 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언론의 관심도 사그라들었고 우리 부자의 일상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훈이가 주말마다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단둘이 먹는 밥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내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 그럼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허허, 고맙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두 번의 배신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지훈이가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가 면회 신청을 했대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지훈은 아직 수연에게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가지 말고. 지훈이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도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리자 수의를 입은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본 그녀는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아버님, 지훈 씨,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건강은? 지훈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차갑지만 완전히 무관심한 건 아니었죠. 괜찮아요. 여기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변명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미 법정에서 했잖아요. 아니, 그때는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은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지훈 씨도 아버님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빚쟁이들이 무서웠고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갚으려고 해요. 앞으로 11년, 아니,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행복하세요.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를 나왔고 지훈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끝이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유언장 다시 쓰려고 합니다.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쓰려고. 속지 않게.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의 절반은 지훈이한테, 나머지 절반은 기부하려고 합니다. 기부요?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응. 도박 중독자 재활센터랑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에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해서. 지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지훈아, 너 다시 결혼하면 이 집 줄 거야. 네, 저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럴 리가. 넌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해. 대신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알아보고.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저는 건물 몇 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렇게 많은 재산 필요 없어. 우리 둘이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아버지, 평생 모으신 건데. 그래서 의미 있게 쓰려는 거야. 욕심 때문에 이런 일 당했잖아. 이제 내려놓으려고. 건물 세 채를 매각해서 총 80억을 만들었습니다. 40억은 도박 중독 재활센터에, 40억은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했죠. 언론에서 또 한 번 주목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살해 위기 넘긴 노인, 거액 기부로 화답.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재혼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가끔 소개팅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저는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요.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며느리 용서했어요? 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용서는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불쌍하달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수나 동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사랑이라는 말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신하며 살 순 없어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믿되 지켜보는 것, 사랑하되 경계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돈도 재산도 결국 다 허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함께 나눌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74입니다. 며느리한테 죽을 뻔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아버지, 저 왔어요. 오, 지훈아. 오늘 뭐 해줄 거야? 김치찌개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허허, 그래. 어디 한번 먹어보자.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함 없이 그저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